자, 저번 시간에 고체 결정 구조에 대해서 이제 그 중간쯤 얘기를 했고, 오늘 이제 해볼 건 이온 결정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살펴볼 거거든요. 근데 저때 그 형성 원리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이제 슬쩍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네요. 자, 뭐라고 했었냐면 첫 번째 1, 요거 저번 시간에 했다고 슬쩍 복습을 해봅시다. 우선 음이온 2, HCP, CCP 등의 배열을 이루고 양이온이 그 틈새 자리에 들어간다. 자, 이런 식의 그 개념이 있었던 거 기억하죠? 기억나요? 기억나요? 그래서 맨 처음 배웠던 게 HCP가 뭐냐, CCP가 뭐냐, 그 이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그 학교에서 HCP는 안 한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그거 HCP를 안 한다라고 하는 건 HCP가 관여된 이온 결정 구조를 안 하신다 이런 뜻일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HCP를 몰라도 된다 이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HCP가 뭔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HCP와 CCP는 비교적으로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HCP가 뭔지는 알고, 그래서 내가 한 두어 시간 전부터 얘기했었던 CCP, HCP에 대해서 알긴 알아야 돼요. 그렇죠? 알아야 돼요. 그래야 뭐 내용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 수는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정도만 HCP를 알면 되고, 이제 이 HCP가 응용이 돼서 이온 결정 구조로 나타나는 것들도 있는데, 그거는 안 할 거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여튼 HCP, CCP가 뭔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식의 배열을 이루고 거기에 틈새 자리에 양이온이 배치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왜 음이온이 요걸 이루고 왜 양이온이 그 틈새 자리에 배치된다라고 말을 한다고 했었죠? 바로 크기 차이 때문이라고 했죠. 자, 보통 음이온이 더 커요, 양이온이 더 커요? 음이온이 조금 더 크죠. 그러니까 좀 등치가 큰 애가 듬성듬성한 결정 구조를 이루고 거기에 크기가 약간 더 작은 양이온이 끼어 들어간다. 이런 아이디어로 이온 결정 구조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죠? 자, 그 다음 또 기억할 거에 뭐였어요? 바로 배위수와 틈새 자리 크기. 요 사이에 관계가 있었죠? 기억나요? 기억나? 그래서 뭐라고 했었냐면 배위수가 만약에 4다. 그러면은 양이온 반지름에 대한 음이온 반지름의 비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했죠? 바로 2분의 루트 6 빼기 1. 이 정도였죠? 기억나죠? 그 다음에 6이면 루트 2 마이너스 1이고요. 가은아? 8이면 루트 3 빼기 1이고요. 그리고 1일 땐 뭐라고 그랬어요? 10이라고 했었죠? 1일 땐 10이라고 했었죠? 기억하죠? 기억하죠? 그래서 실제로는 R-에 대한 R 플러스는 B가 저기에 있는 0.25 하고 0.414 요 사이에 들어야 몇 배가 된다고 했어요? 4배. 이렇게 돼야 실제로는 4배가 된다고 했었죠? 기억나요? 자, 여기에 있는 이 비율은 양이온, 음이온들이 다 어떻게 돼 있는 비율이었어요? 양이온, 음이온들이 모두 다 접해 있는 거, 음이온끼리도 접해 있는 상황을 얘기한다고 했었죠? 근데 실제로는 음이온끼리 접해 있어요, 음이온끼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음이온끼리 살짝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이 비율보다 약간 커져야 해요. 알겠죠? 자, 그 다음 0.414에서 0.732 요 사이면 몇 배위?
요때 6배 2가 되고요. 그 다음 0.732보다 조금 더 커질 때 요때 몇 배 2가 된다? 8배 2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루트 3 빼기 1 이게 0.732 정도 되는데 실제로는 딱 이 비율이 된다고 해서 8배 2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는 양이온이 조금 더 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 12배 2는 사실 어떻게 되냐면 좀 스페셜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양이온이 주변의 음이온 12개를 거느리는 건 쉽지 않아요. 확률적으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12배의 화합물이 있긴 있느냐?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2배짜리 딱 한 가지 예가 있는데 그건 이따가 문제를 풀면서 슬쩍 설명드리도록 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크기 비에 따라서 몇 배가 될지를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이제 예시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 유명한 예. 자, 몇 번 얘기했지만 내가 유명하다라고 쓰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외워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써드리는 거를 그 정보들을 다 외우셔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고체 결정 구조는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거 수학 시간에 배우는 3차원적인 공간 지각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체 결정 구조는 그 공간 지각 능력을 활용하여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공간 지각 능력이 전혀 쓰이지 않는 건 아닌데 그냥 초등생 수준의 공간 지각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이 고체 결정 구조는 외워서 푸는 겁니다. 알겠죠? 즉 고체 결정 구조 문제를 잘 못 푸는 거는 내가 3차원적인 지각 능력이 떨어진 게 아니고 내가 외우라고 한 걸 안 외워서 못 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사항을 다 외우는 거,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전부 다 외우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1. 아이 깜짝아. 뭐라고요? 지적해줘서 고마워요. 3.2예요. 3.2야? 지도 고마워요. 바로 1. 그래. 고마워. 경현이 은근히 사람이 예민해. 그래? 우진이가 얘기했나? 그래? 그래. 우진이였구나. 그래. 자, 어쨌건 자 유명한 예시. 자, 첫 번째 락솔트 구조입니다. 락솔트 구조. 자, 락솔트라고 쓰고 우리말 번역으로다가 암, 염 이렇게 번역합니다. 암염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면 이게 가장 예시로 뭐가 있냐면 구유명한 NaCl입니다. NaCl. 그 유명한 NaCl 되겠습니다. 그래서 NaCl을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그 소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소금이 들어있는 병에 영어로 솔트라고 돼 있죠. 그 솔트, 이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락 솔트는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금을 어떻게 얻어요? 신안에서.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다가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 물을 증발시켜 가지고 소금을 얻잖아요. 근데 뭐 유럽이나 뭐 이렇게 뭐 중앙아시아 이런 데는 바다가 없는 나라들이 있죠. 그럼 바다가 없는 나라에서 소금을 어떻게 얻었다고요? 네, 광산을 뚫어요. 광산을 뚫으면 그거 산 안에 광산 안에 이게 소금이 그냥 이게 상상이 안 되겠지만 우리가 톡톡톡 쳐먹는 소금은 알갱이 요만하잖아요. 근데 땅을 파고 들어가면 소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소금 막 이렇게 떡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소금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곡괭이로 칵칵 깨서는 이렇게 툭툭툭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가져다가 이렇게 갈아서 먹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요. 이게 산에서 있는 소금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바다가 많아서 그 소금을 이렇게 증발시켜 얻기 때문에 입자가 고운데 유럽이나 중앙아시아 같은 데서는 이 산에서 캐기 때문에 소금 하면 소금이 이만해요. 이만해. 이만해요. 이만한 거를
들고 어떻게 하냐면 그 강판이죠, 강판. 감자도 갈고 뭐 하는 강판에 놓고 이렇게 갈아요, 이렇게. 그리고 보슬보슬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먹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뭐 이렇게 그 광산마다 나는 소금의 맛들도 좀 다르고 뭐 해서 뭐 이렇게 유명한 식당 가면은 뭐 어떤 소금 들 거면 그래, 소금이다, 소금이지. 그러면 저기 뭐 어느 나라산 핑크 소금 있고 뭐 얘기를 뭐라 그러면 뭐 아무거나 주세요. 그러면 가서 많이 갈아줘. 가서 맛보시면 감칠맛이 날 것입니다. 너 먹으면 그냥 소금이지 뭐. 자, 어쨌건 그거 개 구조를 우리가 락솔트 구조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얘가 그림이 어디에 있냐면 거기 333페이지에 거기 그림 2라고 있을 거예요. 333페이지에 거기 그림 2. 그래서 그림 2에 보시면은 그 하얀 공도 있고 약간 시커먼 공도 있죠. 찾았어요? 흰 공도 보이고 약간 검은색 공도 보이죠? 찾았죠? 거기서 흰 공이 누구겠어요? 흰 공. 흰 공이 음이온 이치인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검은색 공이 양이온 이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그림 2처럼 흰 공과 그 검은 공이 배열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NaCl 구조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억해야 되느냐? 이렇게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1. 자, 음이온을 이렇게 쓸게요. 이 음이온 배열은 CCP입니다. 혹은 FCC입니다. 그림 2를 보면 CCP다 FCC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CCP다 FCC다를 그림 보고 이해하라는 게 아니고요. NaCl에서 음이온이 CCP다 FCC다를 외우셔야 해요. 그렇죠? 외우는 거예요. 외워야 돼요. 왜 자꾸 외우라고 하냐면 어떤 양이온과 어떤 음이온이 모여서 무슨 이온 결정이 될 것이냐를 인간이 100% 예측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결정 구조를 보고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음이온이 무슨 배열, 양이온이 무슨 배열 이거를 측정할 수는 있지만 그냥 아무 양이온, 아무 음이온 이야 짱 하면 무슨 결정 구조가 될 거냐? 몰라요. 모릅니다. 그거 100% 알아내면 무조건 노벨상이에요. 물론 요런 테크닉이 있긴 있죠. 요런 테크닉. 그 크기 비율로 예상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세 발의 피해요. 전체 결정 구조에 실제로 요걸로 예측되는 건 한 5%도 안 돼요. 전체 결정 구조의 5% 정도로만 얘가 설명이 되고 일반적으로 결정 구조를 100% 예측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원리적으로 어떤 이온이 무슨 배열이고 원리적으로 어떤 양이온이 무슨 틈새 자리에 들어간다 그런 게 일반적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 구조다라고 하면 음이온이 뭐 양이온이 뭐를 외워야 해요. 무슨 말 알겠죠? 그게 아직 그 뭐냐면은 연구가 덜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외워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음이온의 배열이 CCP나 FCC가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음이온 말고 양이온 바로 어디에 들어가느냐? 거기에 O 사이트에 배치됩니다. O 사이트에 배치됩니다. 자, O 사이트가 우리말로 뭐였죠? 바로 영어로는 팔면체 자리, 영어로는 옥타이드를 우리말로는 팔면체 자리였죠. 그러면 여러분 기억날라면 모르겠는데 이 O 사이트는 저기에 있는 FCC 단위 세포에 몇 자리가 존재한다고 했어요? 이 O 사이트는 FCC 단위 세포에 몇 자리가 존재한다고 했어요? 바로 4개 자리가 있었다고 했었죠? 4개가 있다고 했었죠? 자, 그 다음
음이온 역시 HCCP와 CCP와 FCC로 되어 있는데 이 덕에 이 음이온 역시 단위 세포에 몇 개가 배치되어 있다고 했었죠? 4개가 배치되어 있다고 했었죠? 기억나죠? 그래서 FCC의 단위 세포 안에 음이온이 4개 그리고 오사이트가 4개 있다라는 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고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단위 세포 안에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비가 몇 대 몇이라는 거예요. 개수비가 1대1이고 그래서 락솔트 구조를 Na1CL1 1대1로 표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때 3. 요 둘의 배위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배위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배위수 어떻게 되냐면 이겁니다. 양이온과 음이온 끼리만 접해 있습니다. 자, 사실 양이온하고 음이온 사이에는 뭐가 나타나죠? 정전기죠? 인력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 며칠 전에 누가 나한테 보내준 거 보니까는 학교에서 이온 사이에 위치 에너지 그래프로 요거 설명했던데 학교 선생님이 기억나요? 이거 내가 어반 브레이크에서 강의 전체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 꼭 보셔야 돼요, 알겠죠? 봐야 돼요, 알겠죠? 오늘 밤에는 이거에 대한 또 추가적인 내용을 조금 더 할 거예요. 한 다음에 요걸로부터 그 다음에 이제 격자 에너지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까지도 오늘 저녁에 할 거니까 그거 꼭 봐야 돼요, 알겠죠? 그렇죠. 그래. 그리고 할 일 없으면 와 있던가. 다들 할 일 있나? 그래. 채린이 5시 반에 뭐 해요? 그러게요. 솔직히 딱히 한 거 없죠? 아니요, 할 거예요. 뭘 하는데? 뭘 하는데? 찼어요. 자습할 거라고요? 찼어요. 뭐 물리 수업 있다고요? 저때 없었던 것 같은데? 생겼어요. 새로 생긴 거라고요? 새로 생긴 거라고요? 클리닉이란 말은 원래 안 해도 될 걸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저 가야 돼요. 큰일 났다. 납치.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 알겠어요. 그래. 준상이는 5시 반에 뭐예요? 수학. 그래. 그건 안 할 수 없어. 뭐라고? 그래? 태은이는 5시 반에 뭐해? 태웅이 태희는 태은이가 누구예요? 태은이 누구니? 태희는 5시 반에 뭐해? 수학 가야 돼? 그래? 안 간 것 같은데? 그래? 재원이는 아무것도 안 해. 그래요? 열심히 공부를 하는 중이에요. 그래요? 알겠어요. 그래요? 저희 나중에 닥쳐준 상황. 그래서 5시 반에 저기 어반브릭스로 오세요, 재원이. 예? 재원이 5시 반에 어반브릭스 오세요. 안 돼요. 어차피 그 학교 코앞인데 거기 학교 코앞인데 그거 와보 이따가 학교 들어가면 되지. 저 어반 브레이크 애들 너무 무서워요. 무섭기는 무슨 아유. 근데 지원이가 전투력 1등이라 가지고 그래요? 민재 이겨요? 무서워요. 민재 이겨요? 무슨 문제예요? 박민재요. 이제 조법 아니에요? 그래요? 아니 그냥 또 민재한테 물어봐야지. 그래도 민재한테 물어봐야지. 지원이가 화나면 진짜 큰일 나. 누가 화나냐? 김지원. 지원이요? 그 머리 긴 미소녀 쌤. 지원. 쌤이요? 쌤이 한성격 해요? 그래요? 그렇구나. 그래요? 알겠습니다. 내 수업 시간에는 되게 귀여운데 그냥? 그래요? 쌤이 원래 무서운 사람이었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 쌤이 아쿠마군이 아쿠마군 알아요? 아쿠마군 몰라요? 그때 말 그 아쿠마군 찾으면 똑같이 생겼는데 그죠 준성아? 똑같이 생긴 아쿠마군이라고 찾으면 똑같이 생겼어요. 어째 가은이 검색하는 거 봐. 찾았어요, 가은아? 이게 악마군이라고 찾으면 이게 쌤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악마군이 검색하면 쌤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혹시 주토피아에 명상하는
하는 친구 누군지 아세요? 어디요? 그 친구도 약간 지원이 되었어요. 아 진짜로요? 주토피아를 내가 못 봤어. 알았어. 하여튼 그래. 오늘도 이따가 쌤을 만나야지. 알았어. 또 물어봐야 되겠다. 학생들이 친구들이 쌤을 무서워하던데 쌤 맞아요? 이거 물어봐야 되겠다. 아 그럼 나한테 또 소리 지를 수도 있어요. 아니라고요? 이렇게 나한테 소리. 걔쌤 종종 소리를 잘 지르거든요. 네, 그래서 나한테 소리 지를 수도 있어. 그러면 미안해요 지원아 이래야지. 자 보자. 그래서 양이온하고 음이온은 뭐가 있다고요? 정전기적 인력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접해 있다. 그런데 양이온끼리 혹은 음이온끼리는 고체 결정 안에서 붙어 있어야 되겠어요? 떨어져 있어야 되겠어요?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이온끼리, 음이온끼리, 요 끼리는 청력이 있을 테니까요. 청력이 우세할 테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배수를 딸 땐 이온 결정 구조에서 양이온 주변에 몇 개의 음이온이 붙어 있냐, 그리고 음이온 주변에도 몇 개의 양이온이 붙어 있냐를 파악해야 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양이온 우선 어디에 채워져 있다고 했어요? 팔면체 자리에 채워져 있다고 했었죠? 그러면 이 락솔트 구조에서는 양이온 주변 여섯 자리 방향으로 음이온이 이렇게 접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잘 보시면 흰색 선으로 그린 게 이게 접해 있는 관계를 뜻하는 거고요. 음이온하고 음이온 요 둘 사이는 살짝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 뭐가 되니까요? 양이온, 음이온끼리는 인력이 생기고 음이온끼리 청력은 줄일 수 있고요. 알겠죠? 이게 그 락솔트 구조에서의 내부 구조이기 때문에 그럼 이때 양이온 주변의 배수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양이온 주변 배수가 6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코디네이션 넘버가 양이온 같은 경우 지금 6이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음이온 주변에도 누가 붙어 있을 수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다음에 여기에 양이온이 또 이렇게 6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노란색 선이 접해 있는 걸 뜻하는 거고요. 양이온끼리는 off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 음이온 관점의 배수는 얼마냐? 역시나 6입니다. 그래서 락솔트 구조에서는 양이온도 6배위, 음이온도 6배위, 서로 다른 이온끼리 6개가 접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계산을 하기도 하냐면 이런 계산을 하기도 해요. 이게 이제 폴링이라는 사람이 그냥 개발해낸 계산인데, 여러분 일부 다처제 어떻게 생각해요? 일부 다처제. 개구리요? 자, 그거 물론 개인의 삶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별의 별 모습으로 사는 인간도 있겠지만 인류 전체의 모습으로 봤을 때, 인류 전체로 봤을 때 일부 다처제는 사실 그 인류 시스템적으로 존재하기 쉬울까요? 존재하기 어려울까요? 일부 다처제는 그냥 인류라는 전체 체제로서 거대하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존재하기 어려울까요? 존재하기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처다부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일처다부제도 사실 인류 시스템 전체로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하기 어려워요. 다만 일처다부제로 사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긴 있어요. 어디에 가면? 저 월스트리트 가면 있어요. 월스트리트 가면 그 여자 변호사들 중에 그 로펌의 사장님이고 이렇게 돈 억수로 잘 버는 여자 변호사들 사장님들 같은 경우
그 아주 어린 보이프렌드 여러 명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여자 사람이 있어요. 월스트리트에 가면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 가면 그 중국에 조폭 많은 거 아세요? 중국에도 조폭이 엄청나거든요. 그 중국 조폭 중에 그 뉴스에 난 적이 있었는데 조폭 보스 중에 아줌마가 있었어요. 50대 아줌마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중국 내에서 그게 수배령이 떨어졌어. 중국 공안한테. 그러면 조폭이 공안한테 잡히면 어떻게 돼요? 뭐 바로 사형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아줌마가 중국 전역을 도피를 하고 다녔다고. 그럼 그 중국 아줌마가 더 어떻게 도피를 하고 다녔냐? 그 아줌마의 그 20대 보이프렌드들이 중국 전역에 다 있어 이렇게. 그럼 그 보이프렌드한테 그 아줌마가 오피스텔 같은 거 하나 사주고 그거 다 살게 해. 그럼 아줌마가 거기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도피 생활했다고. 잡혔어요. 결국 잡혔죠.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조폭 같은 경우 중국 내에서 처벌 수위가 엄청 높거든요. 무조건 잡히면 중간 보스 이상은 기본적으로 사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처 다부제로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인류 전체로 봤을 때 일부 다처 일처 다부는 가능한 제도다 불가능한 제도다? 불가능해요. 이유는? 비율이 비슷한데. 정답. 수가 안 맞아서 그래요. 수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출생 비율이 1대1이잖아요. 출생 비율이 1대1인데 어떻게 거시적으로 일처다부제, 일부다처제가 가능하겠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럼에도 일부다처제를 허용하는, 법적으로 허용하는 나라들이 몇 나라 있죠? 대표적으로 어떤 나라들? 이슬람 국가요. 그럼 이슬람 국가는 법적으로 일부다처제를 허용하거든요. 그럼 이슬람 지역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일부 다처제로 살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여러분, 이슬람이 규정한 일부 다처제의 규정은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을까요? 코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다처제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코란에 적혀 있어요. 그러면 코란에 뭐라고 돼 있까요? 일부 다처제라고 돼 있으면 일부 다처제를 어떻게 시행해야 된다고 돼 있게요? 코란에 부인을 여럿 얻을 수는 있으나 부인을 여럿 얻을 경우 이 부인들에게 완벽하게 동등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완벽하게 동등하게. 여러분 나도 결혼 생활을 몇 년째야? 한 20년 이상 유지를 하고 있는데 내 입장에서 내가 지금 일부 다처제를 운영한다. 그러니까 김선아 말고 내가 부인이 하나 더 있다. 그럼 이게 과연 좋을 것이냐라는 거죠. 자 봐요. 법적으로 허용하는 부인이니까 만약에 내가 부인이 한 명 더 있으면 김선아도 이 새로운 부인의 존재를 알 거 아니야? 그럼 서로 알 거 아니야? 그럼 서로 사이가 과연 좋기 어렵잖아. 그러면 그 또한 새로운 인간관계가 만들어지는 건데 내 입장에서는 그 인간관계가 나한테 영향을 안 줄까? 생각을 하면 이거 일부 다처제가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닌데?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예를 들면 현수한테 또 다른 여자친구가 있는 거지. 만약에 현수가 뭐냐면은 현수가 가은이랑 또 사겨. 그럼 태희가 가은이랑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겠냐는 거지. 태희 어떻게 생각해요? 태희 어떻게 생각해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근데 그 상상을 하면 있죠. 상상하면 이거 쉬운 제도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코란에 어떻게 돼 있냐면 완벽하게 동등하게 해줘야 돼요. 그럼 완벽하게 동등하게 한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오늘 첫째 부인 집에서 잤으면 다음 날은 무조건 둘째 부인 집에서 자야 돼요. 그런 거 안 돼요. 그리고 완벽하게 동등하게 해줘야 된다고 했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첫째 부인한테 아파트를 사줬으면 둘째 부인한테도 똑같은 가격의 아파트를 사줘야 돼요. 정답. 그래서 운영이 힘들어요. 그래서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째 부인한테 내가 무슨 백을 사줬다. 그럼 둘째 부인한테도 똑같은 가격의 백을 사줘야 돼요.
여자가 사주진 않아요. 예? 뭐라고요? 무조건 남자가 사주하는 예, 그렇습니다. 일부 다처제는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종교적으로 허용한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흔해요, 극소수예요. 극소수라서 일부 다처제가 운영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걸 하는 사람은 이슬람 국가의 왕족밖에 없는 거예요. 왕족이나 몇몇 대기업 오너들. 근데 그런 곳에서 대기업 오너들은 다 기본적으로 다 왕족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일부 다처제는 그 사회적으로 운영된다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왕이나 왕족이 부인을 여럿 거느리는 건 부인을 여럿 거느려서 좋다가 아니라 서로 다른 많은 부족들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혼인을 여러 번 거듭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일부 다처제를 이게 인류 전체의 제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내가 난데없이 얘기를 왜 했을까? 얘 때문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요 양이온 입장에서는 음이온을 몇 개 거느려요? 6개 거느리죠. 그럼 이 양이온 입장에서는 이 6개의 음이온이 차이가 있을까요? 완전히 동등할까요? 완전히 동등하겠죠. 그러면 이 양이온 입장에서는 음이온한테 양전하를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일종의 기가 빨리는 거죠. 그럼 기 빨릴 때 이 음이온에게 서로 다르게 기가 빨려야 되겠어요? 똑같이 기 빨려야 되겠어요? 귀 말고요. 네. 그 특별히 좋아하나 보네요. 자, 어쨌건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거 그러면 이게 양전하를 전달해 줄 때 여기 있는 이 6개의 자리에 동등하게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 양전하가 여기에 어떻게 전달이 돼야 되겠어요? 바로 6분의 1 플러스씩만 배분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양이온 주변에 음이온이 똑같은 게 6개가 있기 때문에 얘가 원래 1 플러스잖아. 그럼 1 플러스가 6분의 1등분이 돼서 각 음이온의 양전하가 전달된다라고 보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양이온이 음이온한테 얼마의 전하량을 전달한다고요? 바로 이런 식으로 6분의 1을 전달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음이온 주변에 그런 양이온이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어요? 6개가 있죠. 그럼 여기서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냐면 6분의 1의 전하량이 6개가 있는데 이게 누구랑 같을 것이냐? 이 음전하의 음전하량의 크기랑 같아진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왜 같아야 하겠어요? 어떤 원리 때문에? 바로 전하량 보존이겠죠. 뭐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양쪽의 배수가 동등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한 생각일 수 있는데 곧 뭐가 나오냐면 양이온과 음이온의 배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 요 계산을 해보시면 좀 쌈박한데?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배위수와 전하량을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요걸 뭐라고 한다? 요거를 락솔트 구조라고 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요 양이온 배열 FCC 단위세포에 4개 배치되고 오사이트에 배치되는데 여기 한마디만 더 쓸게요. 이 오사이트에 배치된 이것은 무슨 배열이 된다고 했어요? 바로 이 오사이트의 배열 방식 역시 CCP 혹은 FCC가 된다라고 했었죠. 그 논리도 꼭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간단한 퀴즈. NaCl은 FCC 구조다. OX 퀴즈. NaCl은 FCC다. 맞아요? 바로 준상아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NaCl은 FCC 구조다. 라고 하면 이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잘 모르겠어요? 조금 다수결을 해볼까? 자, OX 퀴즈. 자, NaCl은 FCC 구조다. 맞다라고 생각하더라. 맞다. 맞다. 둘.
틀렸다. 틀렸다. 하나, 둘, 셋. 경희도 저번에 모르겠다. 준선이. 자, 정답은 틀렸죠. 왜 틀렸죠? 이 칸이 좀 적은데 여러분 FCC 혹은 CCP 그 다음에 HCP 등은 근데 뭐라고 그랬었냐면 동일 원자의 배열 방식이라고 했죠. 동일한 원자가 배열되는 방식 중 FCC, CCP, HCP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NaCl은 몇 종류의 원자가 있어요? NaCl은 두 종류의 원자가 있죠. 두 종류의 원자의 배열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FCC다, HCP다, CCP다는 하나의 동일한 공이 어떻게 배열되느냐의 방식 표현이라고요. 근데 이미 NaCl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원자의 종류가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원자의 종류가 여러 개니까 이 말을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쓸 수는 있지. NaCl 구조 안에서 Na 플러스가 FCC다 라고 말을 쓸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NaCl 구조 안에서 Cl 마이너스가 FCC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다면 NaCl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여기 나와 있는 이거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NaCl은 락솔트 구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락솔트 구조의 뜻이 뭐겠어요? 방금 얘기하는 이 모든 의미를 한꺼번에 락솔트라고 하는 거예요. 양이온도 FCC, 음이온도 FCC인데 양이온 6배위, 음이온 6배위, 양이온이 음이온 8면체 자리에 들어가는 것.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모든 걸 한꺼번에 락솔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렇죠? 요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볼게요. 자, 그 다음 3.2. 그 다음 이제 요거 말고 이제 니켈 알세나이드 같은 것들도 중요한데 그거는 음이온이 HCP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이번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NaCl만 우선 기억하면 되고, 자, 두 번째는 이 스펠러라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수능에도 억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스펠러라이트는 이제 광물 이름인데 그 화학식으로 쓰면 별거 아니에요. 자, 그럼 누굴 얘기하냐면 ZnS 얘를 얘기합니다. ZnS. 산업적으로 아연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산업적으로. 억수로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로 쓰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아연을 어떻게 얻을까요? 역시나 땅 파서 얻습니다. 땅 파서 광산 파면 얻는데 그 아연을 땅을 파서 얻은 광물이 요놈이에요. 그래서 요거 말고 한 개가 더 있는데 우르자이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보통 땅을 파면 아연 관련해서 광물이 두 가지가 나와요. 스펠러라이트하고 우르자이트.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중 스펠러라이트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해보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아연광 중에 하나인 스펠러라이트 어떻게 되느냐? 우선 이온가 분석부터 한번 해볼까요? 혹은 산화수? 자, 저기서 아연은 몇 가 플러스죠? 자, 아연 하면 몇 가 플러스? 이건 뭐 중학교 책에도 나오기 때문에 아연 이온가 혹은 산화수 뭐라고 얘기해요? 2 플러스. 그러면 황은 몇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바로 저기에 있는 황, 음이온. 음이온이 뭘 이루고? CCP 혹은 FCC 배열을 합니다. CCP 혹은 FCC 배열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오, 얘는 그렇다면, UC. 자, UC 뭐 줄임말이죠? 유니셀, 단위세포. 단위세포 내 몇 개의 이온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FCC나 CCP니까. 4개가 있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양이온. 자, 양이온은 1의 배열이 만드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T 플러스에 배치됩니다. T 플러스 사이트라고 할까요? 그 모습이 어디에 있냐면 333페이지의 그림 3입니다. 그래서 그림 3을 보면 방금 내가 말씀드린 걸 찾아볼 수 있겠어요? 자, 그림 3을 그냥 눈으로 한번 슬쩍 봅시다. 엄밀한 수준의 공간 기하학이 필요 없습니다. 눈으로 쓱 보고 그림 3을 한번 쓱 본 다음에 그림 3의 흰공 모습을 보세요. 그림 3의 흰공 찾았어요? 그림 3의 흰공의 모습을 보면 그림 2의 흰공 배열이랑 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똑같다는 거 알겠어요? 그림 2의 흰공 배열과 그림 3의 흰공 배열이 완전히 똑같죠? 그래서 음이온의 배열은 같은데 그림 2와 그림 3의 검은색 공은 배열이 같아요, 배열이 달라졌어요? 검은색 공은 달라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림 2에서는 검은 공이 옥타이드럴 사이트에 들어갔다면 그림 3에서는 검은 공이 T 플러스 사이트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어요? 그렇게 달라졌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기하학적으로 막 거리 재고 막 얘가 여기인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저렇게 들어갔다를 외우면 된다고요. 락솔트에서는 양이온이 O 사이트에 들어가고 스펠러라이트에서는 양이온이 T 플러스 자리에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외우면 끝이에요. 머릿속에 이 그림을 그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T 플러스 사이트에 배치가 되니까 이 녀석은 유니셀 내 몇 개 존재할까요? 역시나 4개라고 저번 시간에 엄청 얘기했었죠. 오! 4개이기 때문에 몇 대 몇이에요? 1대1. 아시겠죠? 1대1.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 있는 양이온 배열 역시 뭐죠? 양이온 배열 역시 뭐죠? 양이온 배열 역시 CCP, FCC가 됩니다. 아시겠죠? CCP, FCC가 됩니다. 이거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T 플러스에 다 채워줘도 그 또한 FCC라고요. 기억나요? 묘하게도 그림 2하고 그림 3을 한번 볼까요? 그림 2와 그림 3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림 2에 들어가 있는 검은색 공 배열 무슨 배열? 그림 2의 검은색 공 배열 무슨 배열? FCC입니다. 그림 3의 검은색 공 배열? FCC입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냥 보면 완전 달라 보이죠? 근데 기하학적으로는 동등한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요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세 번째. 자, 여기 줄게요. 세 번째, 3. 세 번째는 뭐 해볼까요? 배위수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 배위수 몇 배위수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배위수가 기본 얼마일까요? 자, 아까 락솔트에서는 배위수가 뭐였어요? 66이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배위수가 뭘까요? 바로 뭐라는 걸 알 수 있을까? 배위수가 바로 뭐라는 걸 알 수 있을까? 4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왜? 어디 들어가니까요? 테트라이들 자리에 들어가니까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때 배위수는 각각 이렇게 표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만약 음이온이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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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파란색으로 표현된 음이온이 이놈이라면 양이온이 어느 자리 들어간다? 자, 요런 식의 아이고 각도가 안 좋고 아이고 이것도 아니고 자, 요런 3차원 대각선 3차원 대각선 3차원 대각선에 3차원 대각선이 모두 만나는 요 무게중심에 누가 들어간다? 양이온이 들어간다. 알겠죠? 그래서 이때 배수가 하나, 둘, 셋, 넷. 알겠죠? 그래서 요 양이온 입장에서 배수가 뭐가 된다? 4가 된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짜자자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저기서 음이온 입장의 배수는 어떻게 될까요? 양이온이 지금 만약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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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가 되면 음이온 역시 요런 식의 3차원 대각선 3차원 대각선 3차원 대각선의 무게 중심에 이렇게 음이온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배수가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요 음이온 관점의 배수도 뭐일 것이다? 4일 것이다. 보시다시피 잘 봐요. ZNS 이미 화학식상에서 1대1이죠. 왜냐하면 이온가가 2 플러스 2 마이너스니까요. 그랬더니 음이온 배열과 양이온 배열이 FCC, FCC로 동일해요. 그리고 배수 역시 어떻게 돼요? 배수 역시 양이온 배수사, 음이온 배수사 다 똑같죠. 그래서 락솔트하고 스필러라이트를 비교해보니 어때요? 양이온하고 음이온 비가 1대1이면 무엇이 다 같다? 배열과 배수가 다 같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런 사실을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게 1대1 존재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아까 얘기했던 이 전하량 분배되는 거 생각을 해보면 얘 입장에서 동등한 음이온 4개니까 한 방향으로 얼마의 전하량이 제공되는 거겠어요? 4분의 1 플러스가 제공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음이온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양이온으로부터 4분의 1 플러스를 제공받게 되는데 그런 양이온이 주변에 몇 개 달려있어요? 하나, 둘, 셋, 4개니까 1 마이너스랑 전하량 보전이 성립하겠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이제 또 플로라이트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구조, 시험에 엄청 나오는 구조가 있는데 그거부터 한 10분 쉬었도록 하겠습니다. 환실 끄드세요. 잠깐 내가 연력학 문제 그 또 줬어요? 여러분 연력학 문제 프린트해 줬어요? 두꺼운 거 12장 12장 13장 줬죠? 못 받은 사람 있다고 한 명, 둘, K 둘 제비 받았나? 안 받았어요? 연력학 문제 안 받았어요? 왜 안 줬지 내가? 저번주에 안 왔어? 알았어 빨리 가 빨리 가. 여러분 정말 그만 쳐다봐.